오늘은 연산군에 대한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록 연산군 일기를 보면은 연산군이 아주 황음무도했다. 그래서 무도했다라는 건 뭐냐면 백성들의 민가를 다 강제로 철거해가지고 자기네 뭐 사냥터로 만들고 놀이터로 만들고 그 다음에 무수히 많은 여인들 뭐 흥청이다 뭐다 하는 무수히 많은 여인들을 뽑아 올려가지고 자기의 후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때 채홍사라는 전국 돌아다니면서 미녀를 데려오는 전문 직업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심지어 백모인 큰어머니인 월산대군 부인을 강간해가지고 임신하는 바람에 뭐 월산대군 부인이 자살을 했다. 그리고 저 정업원 여성들이 사는 정업원에 쳐들어가가지고 여성들을 다 내쫓고 자색이 고운 여성들 6-7명만 남기게 해가지고 황음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연산군에게 따라다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연산군 쫓겨나고 난 이후로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이 연산군 일기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도 뭐 연산군 하면은 뭐 소설을 쓰던 뭐 영화를 만들던 다 그런 이미지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사실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실록이나 연산군 일기 같은 거를 볼 때는 파트를 둘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하나는 실록이나 일기는 사실을 딱 적은 부분이 있어요. 사실을 적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사관들이 평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연산군에 대한 온갖 안 좋은 이야기들은 대부분 다 사관들이 평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관들이 평한 부분과 이 사실을 적시한 부분을 나눠서 보면은 그래도 비교적 뭐 같은 사관들이 쓴 것이긴 하지만 사실을 적시한 부분까지 바꾸는 건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방송하러 왔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을 적시한다라고 치면은 오늘 이덕일이 역사TV를 찍었다. 여기서 사실 적시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관이 사실은 저 역사TV 찍으러 간 게 아니라 찍으러 간다는 핑계로 남의 물건을 훔쳤다, 여성과 어떻게 했다, 뭐 했다 라는 말이 있더라. 이렇게 쓰면 이제 그건 사관이 자기 이야기를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연산군이 아주 무도했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민가를 철거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궁궐 근처에 민가를 철거해가지고 백성들을 강제로 이제 내쫓았다라고 하는 건데 그 민가 철거한 이유가 뭐냐. 연산군 일기의 사관이 말한 건 뭐냐면 후원에서 나인들과 미친 듯이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백성들이 알까 염려해서 산아래 인가를 헐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왜 산아래 인가냐라고 하면은 산 위에 있으니까 인가들이 궁궐이 내려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궁궐 안에서 임금이 나인들과 여성들과 문장도 보세요. 미친 듯이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백성들이 볼까봐 강제 철거했다는 거죠. 이게 사신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뭐 청와대가 저쪽 용산으로 옮긴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우리가 청와대 예전에는 청와대 근처 그쪽은 창문도 다 막게 했지 보지도 못하게 했어요. 건물을 청와대가 보이는 높이만큼의 건물을 짓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럼 이때 연산군이 철거한 민가들이 어떤 민가들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연산군 일기를 쭉 찾아보면 창덕궁 후원 동쪽 인가들과 성종의 후궁들이 거주하는 자수궁과 수성궁 부근 그 다음에 경복궁을 내려다보는 불법 주택들이 철거 대상입니다. 이게 왜 불법 주택이라고 하냐면 궁궐 담장 아래 100척 내에 집을 짓는 것은 법에서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법에서 궁궐 담장 아래 100척이면 크게 넓은 거리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 집을 짓는 것을 법에서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을 어기고 집을 지은 것에 대해 해당 관사에서 보고해야 하는데 아뢰지 않고 있다. 다른 기록을 보면 이 건물을 이때 이 주택을 지은 인물 중에 배설아치들이 많다. 그런 기록도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불법주택이니까 궁궐 담장 아래 100척 내에는 집을 못 짓게 되어 있는데 적으니까 이거 불법주택이죠. 이거 철거하라고 한 겁니다. 철거되는 사람들에게 면포를 조금씩 나누어 주고 나라의 뜻을 알게 하라. 불법 건축물이니까 그냥 강제로 내쫓아두려는데 그렇게 안 하고 다 면포
돈을 나누어 준 거예요. 면포를 나누어 주어라 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보고를 합니다. 비교적 큰 집은 면포 뭐 50필, 뭐 중간급은 40필, 그 다음에 뭐 30필 해가지고 보상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한창 춥고 얼어서 집을 헐기가 어려우니 우선은 집을 비우고 인구를 수색해내어 출입을 금하였다가 오는 봄을 기다려 곧 헐게 하라. 이렇게 또 말을 해요. 그럼 우리가 최근까지도 철거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충돌이 있었습니까? 저 용산 참사라고 불리는 사건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철거를 하게 되면은 집주인한테만 보상해주고, 예를 들어서 거기 가게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그 가게 하나 얻을 때 보증금이란 게 있잖아요. 권리금이란 게 있고, 그럼 권리금이 보증금보다 훨씬 많은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장사 조금 잘 되는 경우는 권리금 뭐 1, 2억 금방 넘어가죠. 그 권리금이라는 거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은 자기는 받았는데 안 주겠다는 거죠. 딴 사람한테 받으라는 건데 들어오는 사람에게, 철거되는 판에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다른 집주인은 내 전주인에게 살 때 인계 안 받았다. 그럼 그만이에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기는 분명히 권리금을 줬는데 전혀 인정받지 못하니까 항의하게 돼 있죠. 그리고 세입자라고 해서 전혀 권리가 없느냐. 여기 보면은 다 불법주택이잖아요. 불법주택이지만 철거할 때 돈을 줬어요. 이걸 갖다가 폭정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연산군 일기에서 연산군의 행위 하나를 갖다가 아주 나쁘게 몰기 위해서 아주 과한 내용들을 많이 뒤집어 씌우는데요. 우리가 사료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연산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죽이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동북으로는 광주, 양주, 포천, 영평에서 서남으로는 파주, 고양, 양천, 금천, 과천, 통진, 김포 등에 이르는 땅에서 주민 500여 호를 모두 내보내고 내수사에 노자를 옮겨서 채우고 내모퉁이에 금표를 세우고 함부로 들어가는 자는 귀신은 죽여서 시신을 구경시키는 거죠. 귀신을 하니 초부목동에 그리 끊겼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사관이 쓴 의도는 연산군이 광주, 양주, 포천, 영평, 동북으로, 그 다음에 서남으로는 파주, 고양, 양천, 급천, 과천, 통진, 김포. 그럼 몇 개예요? 11개, 무려 11개 군현을 철폐시킨 것처럼 써놨죠. 그리고는 네모퉁이에 금표를 세우고 들어가면은 죽인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 그대로 보면은 이 11개 현 사람들은 다 쫓겨난 거죠. 그런데 주민 500여 호를 모두 내보내고, 그럼 여기에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럼 11개 현에 사람이 500여 호 살았냐? 그럼 한 개 현에 사람이 몇 호 사는 거예요? 한 40호 사는 거죠? 뭔가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영조 때 편차나 여주도서 보면은요, 뭐 영조 때는 이때보다는 한참 후대이기는 합니다만 이 당시는 인구가 그렇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때는 아니기 때문에 큰 차이는 별로 없어요. 이때 영조 때 편차나 여주도서 보면 이 양주 하나의 호수만 11,300호에 인구가 52,000명이에요. 그러면 대략 이게 다들 작은 군현들이 아니에요. 양주, 광주, 포천, 뭐 영평, 다 파주, 고양, 양천, 급천, 과천, 뭐 통진, 김포 등이 다 작은 데가 아니죠. 대략 비슷하게 치면은 그럼 어떻게 돼 이거는 숫자가 한 50만에서 한 60만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중에 주민 500여 호를 왜 내보냈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민 500여 호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성격 규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국유지에 그냥 들어가서 살던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이냐, 이걸 따지지 않고 마치 500여 호를 내보낸 걸 갖다가 11개 현의 주민을 다 내보낸 것처럼 이렇게 트릭을 쓴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연산군이 왜 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년 전에 무신년 성종 29년에 대비께서 편찬하셔서 부득이 인가로 피요하셨으니 어찌 국가의 채무에 합당하겠는가. 권례에 온역, 전염병이라도 발생하면 옮겨 거처할 곳이 있어야 하고, 또 사대부일지라도 집 몇 채를 가졌건을 하물며 한나라의 임금이 어찌 별궁을 만들 수 없겠는가.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별궁을 하나 지으려고 한 거예요.
별궁을 왜 지으려고 했느냐. 옛날에는 병이 걸려서 안 나면은 피병이란 그랬어요. 피병이 뭐냐면 병을 피해가지고 장소를 옮기는 건데요. 그러면은 병균이 못 따라온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피병을 했어요. 그래서 대비가 편찮으실 때 원래 거처를 옮겨가지고 피병해야 되는데 대궐 소속에 별궁이 없으니까 민가로 피병을 했어요. 이게 어찌 합당하겠느냐. 그리고 사대부들도 집 몇 채씩을 갖고 있는데 왜 국가에서 별궁 하나를 가지면 안 되느냐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별궁으로 적당한 데가 어딘지 찾아봐라 라고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이 주민 500여 호가 사는 곳이 나왔는지 모르죠. 그러면은 궁궐 담장 아래에 불법 주택들도 다들 일정 금액을 줘가지고 철거시켰는데 이 주민들은 그냥 강제로 그냥 내쫓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산군이 한 모든 행위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한 행위였다라고 호도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내용들이란 겁니다. 연산군이 정업원의 여성을 겁탈했다는 건데요. 그 정업원이 뭡니까? 서울 동쪽에 있는 낙산이 조선 왕실의 후궁들이 임금이 떠나면 주로 이제 비구니가 돼가지고 자기가 모시던 임금의 명복을 빌던 이제 그런 여성 사찰인데요. 여기에 몽둥이 들고 들어가가지고 여성들을 다 내쫓고 뭐 자색이 고운 여성들만 자기가 연산군이 간음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 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연산군 일기 제위 9년 6월 13일자인데요. 왕이 임송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임사홍의 아들이죠. 한선을 취하고 싶은데 외부에서 할까 두렵다. 이 광한선이라는 기녀가 있어요. 기세. 근데 이 광한선을 내가 취하고 싶은데 외부에서 할까봐 두렵다고 말하니까 임송재가 세조 때도 4명의 기생이 궁중에 출입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상기 지방에서 올린 기생의 출입을 외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뭔가 이상하죠. 제2 9년이면은 이때 권력이 정점으로 오르고 있을 때인데요. 이때 연산군이 지방에서 올라온 기생 중에 광한선이 있는데 취하고 싶은데 남들이 할까봐 두렵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사홍의 아들인 임송재가 세조 때도 4명의 기생이 궁중에 출입했는데 궁중에 출입하는 기생들을 외부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연산군은 심지어 기생을 취하는 것조차 상당히 꺼린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문장보다 앞선 문장이 뭐냐면 이보다 앞서 왕이 미행하면서 환관 5, 6인에게 몽둥이를 쥐어주어 정업원으로 달려가 늙고 추한 비구니를 내쫓고 연후하고 자색 있는 7, 8인만 남게 간음하니 이것이 왕이 세욕을 마음대로 한 시초이다. 같은 날짜에 연산군 일기인데 앞뒤가 안 맞죠? 이 사건보다 앞서가지고 연산군이 선왕의 후궁들이 있는 정업원에 환관 5, 6명을 데리고 몽둥이로 다 내쫓고 몽둥이로 후렵해서 다 내쫓고 나이 어리고 자색 있는 7, 8인만 남게 해서 간음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야말로 온 나라에 소문이 떠들썩하게 날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광한선을 좀 취하고 싶은데 남들이 할까 두렵다 했다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죠?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를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연산군을 내쫓은 중종실록에서는 처음에 전전비, 장록수를 들여놓으면서부터 날이 갈수록 거기에 빠져들었고 미모가 빼어난 창기를 궁안으로 뽑아들인 것이 처음에는 100으로 설 정도였으나 마침내는 1000으로 헤아리기에 이르렀다. 그러면 조선왕조의 왕실 재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넉넉한 곳이 아니에요. 그럼 1000여 명의 기생을 갖다가 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숙소가 있어야죠. 1000명이 보통 숫자입니까? 먹이고 기생들이니까 또 입히는 것도 또 입혀야죠. 사실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다들 이런 이야기들, 뭐 이보다 앞서 처음에 어쩌고저쩌고 한 이야기들은 전부 다 사관들이 연산군을 갖다가 아주 황엄한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다들 이 조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연산군은 제위 중간에 그 모사화라는 걸 일으키죠. 유자광이 아주 모사에 능한 인물인데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이제 서자 출신들이 다 중국보다
엄청난 이제 박대를 받게 된 이유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자광이 서자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러한 것들인데요. 유자광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무오사를 일으켜서 살인파를 대거 제거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갑자사화를 일으켜서 훈구 세력들까지 공신 집단들까지 대거 제거를 하니까 이 훈구 세력들이 자기 자신들의 기반을 무너뜨리니까 결국 훈구 세력들이 창칼로 연산군을 내쫓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 살인 세력들이 부수로 연산군 일기에 죽이는 것이 바로 연산군 일기에 이런 이야기들이 앞뒤를 안 맞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사실일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음 얘기는 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